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0월 2일 체육주 개혁TV 네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 방송에서 뒤로 밀어놨던 정교조에 대한 부분하고 민주화 과정에 들어서면서부터 거론되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사회, 문화, 역사, 어떤 민족성, 국민성, 인간성,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혹시 위대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미덕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첫 책을 출판할 때 평소에 가장 잘 아는 교수님에게 추천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첫 마디가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시작 이후 1인당 5,000불 시대까지가 미국은 100년 걸렸고 일본은 70년 걸렸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달성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평소에 우리 한테 이야기했던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위대하다는 말씀하셨는가요? 하실 수가 있는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 우리 국민들은 옹졸해서 칭찬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평소에 강의하고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야 책이 팔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나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와서 이제 추천사는 찢어버렸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교수하고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저는 지식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또 잔머리 굴리는 거 이해관계 다 판단해보고 자기 표정부터 생각부터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중, 삼중, 사중, 오중적인 정도로 거의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 순수성에서 많이 이제 이탈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이제 그에 관련된 그러면 무엇이 인간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부정적이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이란 곳이잖아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문화를 물려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 몸담고 살아갑니다.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각자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이어야 되냐 부정적이어야 되냐 어쩔 때는 긍정적이어야 되고 어쩔 때는 부정적이어야 되냐 어떤 게 더 좋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그게 부정적에서 제가 그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긍정적이거든요. 긍정적인데 보면은 사회가 문화가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부정적이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역사와 문화와 사회와 민족성과 인간성과 인간관계와 간행들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이 공자의 유교거든요. 공자의 유교. 근데 그 공자의 유교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문제가 양반 상놈의 신분 차별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조상 모시기 하는 것, 세 번째는 어른 공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보류해 놓고 오늘은 양반 상놈의 신분 차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 시대만 해도 사회가 엉망진창이었죠. 뭐 여기저기 곳곳이 싸움판이고 전쟁판이었고 인간이 거의 뭐 생각하는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자는 사회 전체를 왕가의 법도를 시작으로 체계화, 서열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어떤 인간의 되게 내재되어 있는 존엄성이라든가 무한한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자유평등 이런 관점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서열화하고 계급화 시키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역사가 인간의 존엄성에서는 치명적일 정도로 역행하는
이제 이렇게 그런 사회로 이제 전락돼 버린 거죠. 이왕 기왕에 이제 그 공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울 김용옥 선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은 저도 한때는 아주 좋아했어요. 경청을 했죠. 근데 시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세상에 이바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흔적이 그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울 김용옥 선생 스스로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또 철학자라게. 그러면 철학이라 하면은 어떤 심오한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밑바탕은 또 부족해요. 왜? 다 과거의 사건, 사고, 또 그 이야기들만 갖고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사니까. 그래서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도울 김용옥 선생이 직접 만든 게 없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낸 게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세상과 인간과 사회와 문화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없이 그냥 머릿속에 주워 담은 걸 풀어먹고만 사는 거예요. 풀어먹고만. 그래서 그렇다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과거를 갖고 현실에 적용하고 살아가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한편에서 이제 비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 반성으로 바꾼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으로 취급하거나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은 부정적이라 이런 근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병이라고 할까? 우리 조국도 그런 의미잖아요. 세상에서 최악으로 비열하고 교활하고 어떤 비겁하고 비굴하고 얼마나 그 모다 지금 장관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관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자존심이 있다면 못할 또 인간미가 있다면 못할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단순한 역사에서 그런 영향 속에서 살았고 그런 문화, 그런 조상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민족의 상당한 그 지도자급의 위치에 속할 수 있었던 그 도울 김용옥 선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안타까움으로 한마디 했던 거고 책임질 것이 없죠. 왜? 너무 것만 갖고 사는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놔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현실의 적용이 잘못됐던가 현실이 삐뚤어졌다든가 그건 바로잡지 못했다든가 그러면 책임감을 느끼는데 내가 만든 게 없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밥그릇을 갖고 책임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용만 하고 하면 그만이지.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서울 김용옥과 마찬가지로 또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막 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 사람들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멋있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왜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딘지 이제 선생님을 알면 알수록 호감이 안 가. 내가 왜 그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쪽팔리거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 선에서 보면은 영웅회골까지 나가는데 선생님은 좀 아래에 속해요. 물론 더 이전에는 뭐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현대에 들어서 그 세상이 이제 밝아지고 살만해지고 하니까 먹을 것이 많이 생기니까 선생님 또 개도 안 먹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비판을 들을 정도로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당당하지 못하고 열등감 비슷하니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만회를 할 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국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서 나는 유능하고 가능성이 있고 장래가 밝고 촉망된 사람이었는데 사회가 현실이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한 사회 탓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우월감이 인기를 많이 하고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근데 그게 심리적 무의식의 열등감은 이제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굳어지고 또 이제 방울로 싹트고 나중에 이제 세력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교조까지 이렇게 된 거였던 거예요. 서울대와 법대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삐뚤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일성 세습 독재의 어떤 그늘에서 그늘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그 그늘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생님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해갖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인기를 얻고 또 열등감을 만회하고 우월감을 내비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런 사회 문화를 끌어안고 포용해서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갖고 열정을 갖고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같이 살게 올바른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받은 우리 30대, 40대도 또 문제가 이제 좀 작용화된 듯한 그런 어떤 성향들을 보이고 진보라는 게 특별한 진보라는 것의 사상을 가진 게 아니라 철학을 가진 게 아니라 소신이나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현실에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진보로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다음 주제에서 우리 왜 자유민주주의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할 때 보면은 과연 진보가 있는가 한번 보시게요.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진보가 진짜 진보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계획적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적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탄가놀이들 양반 쉽게 얘기해서 탄가놀이들이 특권 세력이었고 관리들이 양반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이제 그런 그 역사로 진행되다가 이제 나라 망해먹고 이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주화 이제 독재로 진행되다가 독재 때도 당연히 이제 그 연장선에서 그 특권 세력, 기득권 세력이 존재했고, 그러나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화 시대로 바뀌면서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국민들의 시민단체가 시민이란 이름으로 왜 국민은 이제 유명무실하고 허무맹 아주 미약하니까 그 국민들이라는 의미를 벗기면서 그 국민들로 국민들이 힘을 갖고 또 국민들을 미뤄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놔두고 시민이라는 의미로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 힘을 상징적으로 대신 이제 빼앗아 간 겁니다. 시민단체가 대거 이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이제 그 세력화 되면서 이제 그 힘을 이제 국민들이 지녀야 될 힘을 국민이라는 국민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이렇게 격상시켜야 되는데 그걸 한 게 아니라 민중이란 이름으로 뭐 대중이네 다수 이제 민중이란 이름으로 이제 격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조금 작용화된 듯한 그런 분위기로 밀어내면서 자신들은 또 특권 세력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자신들이. 그러다가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냥 무참하게 무너지고 보니까 나중에 힘이 약하다고 또 생각된 거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문제 있는 거. 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진짜 발견했으면 좋은데,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진짜 발견해야 되는데, 그럼 반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부 다 쌤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의 조상들이나 또 우리 나라 망해먹은 것이나 독재 세력이나 이제 다 쌤쌤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이나. 그러면 그걸 반성해갖고 또 이제 새롭게 전체가 끌어안고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너지고 끝나고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우리 이제 두 대통령이 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안 되죠. 성공 못 하죠.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했잖아요.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망가지니까 완전히 보수 끌어안고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와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적은 내부에가 있다고. 진짜 적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의 적을 빙자해서 내부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외부를 의존하든 외부를 비난하는 것을 팔아먹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에가 내부의 적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보수로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다. 보수가
태극기 집회 초반만 해도 그 태극기 집회니까 몇 사람 모여서 왁자지껄 했지. 제가 1월 7일 날 갔다니까요. 서울 1월 그러죠. 1월 7일 날 서울 7, 8일 날 서울을 갔는데 보수 태극기 집회 한 몇백 명? 한 2, 300명? 2, 300명, 3, 400명 전부였어요. 그게 왜냐면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난 이유는 보수가 반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뭔가를 안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진보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거 진보가 아니라 이거 좌파 공산당들이라 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위험하거든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가세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또 실망하고 극도로 해서 조금씩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초반에는 완전히 망한 보수였다니까요. 망한 보수였고, 지금도 솔직히 제 생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지금 반성 안 하면 똑같은 역사 반복합니다. 이제 검찰 개혁 나오니까, 우리 방송이 TV가 개혁 TV입니다. 제가 개혁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파고 들었거든요. 우리 사회, 문화, 역사, 미래 전부 파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 방송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1mm를 만일에 1mm로 하나로 보는 것하고 사람하고 1mm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볼 줄 아는 사람하고 전혀 틀리다고 했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개혁하고 이야기하면은 기억자만 나와도 개라고 입이 벌어지기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가 내가 알아볼 정도로 개혁에 능통하다라고 해야 한다 하고 또 실제로 능통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달달달달 했어요. 근데 너도 나도 다 개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 이야기. 그리고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간의 존엄성의 극치거든요. 아주 훌륭한 결과예요. 근데 개혁을 사람 때려잡고 두드려 잡고 죽이는 걸로 개혁 그래. 사람 쪽팔리게 만들고 무시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거를 해요. 의거를. 또 혁명을 했어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뭐 입니까?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게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걸 기하로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잡자 하고 나온 거고 진짜 문제가 있어갖고 들고 일어났는데 바로 잡는 그 결과 바로 잡을 수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개혁의 시도 여부와 성패 여부에 달린 거예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개혁을 했을 때 성공을 해야 그게 됩니다. 그러면 개혁을 한다는 것은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의거가 일어나기까지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전부 다 개혁으로 연결이 돼갖고 개혁이 성공했을 때 개혁을 위해서 그게 하는 거지. 쿠데타 자체로 끝나면은 그게 정권 탈환으로 끝나는 거고 혁명이 혁명 자체로 끝나면 소요사태, 엉망진창, 반발하고 반항하고 끝나는 거고 그거도 마찬가지고 꿈틀꿈틀 해봤자 다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결과가 개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개혁이라는 것은 모두가 좋아야 되는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계획이 모두가 좋은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단 계획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삐뚤어진 책 이만큼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못된 것만. 기초에서 허물어진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게요. 또는 지금 그 학생들을 보아보게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래도 돋보이는 애기들, 훌륭한 애기들 또는 잘하는 애기들, 칭찬받는 애기들은 누굽니까?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그 사람들만 칭찬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만 우수한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학교 제도화,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교육 시스템으로 봤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기들이 제일입니다. 최고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더구나 지금 학교에서 만일에 한 인문계에서 한 100명, 아니 한 1000명, 또 자연계에서 한 1000명 모아가지고 각 학교에서
훌륭한 애기들, 잘하는 애들 모아서 뭔가 팀을 만든다고 해보게요. 그러면은 그 중에 사법고시 합격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두뇌들이, 최고 수준의 모범생들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되고 검사되고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개혁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 하면은, 개혁을 안 한다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특권은, 특권 세력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때문에 또 권력의 신원으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건 뭐 하루 이틀, 우리 역사 문화가 그러는데 어른 공경 사상이 있는 한, 굽신거리는 짓거리를 하는 한은 그게 안 바꿔집니다. 절대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 유능한 애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특권계급 기득권 의식으로 빗나가 버리는데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또 국민들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개혁시켜 주겠다 그 집단을,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근데 그 전문가 집단을 외부가 들어가서 개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일부분에 한정된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검찰, 법원에서 자체 개혁을 못 해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개혁되겠습니까? 누가 그걸 개혁해내겠습니까? 얼마나 머리 영리합니까? 그 사람들이 쫙 답답한 사람들, 사법고시 보려다 몇 번 떨어진 사람들, 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들, 훤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개혁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혁 문제가 나왔다면 법원, 검찰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법원, 검찰을 향해서 일반인들이, 시민단체가 개입해가지고 개혁한다고 사이드에서 시민단체 사이드에, 그 법원과 검찰의 사이드에서 어떤 부분을, 그게 이제 완벽한 만사통사는 아니니까 어떤 분야에서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협력을 해준다든지 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수시로 소통해가지고 이런 공정한 어떤 입장으로, 관계로 유지가 된다 하면 그건 이제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지만은 지금처럼 외부에서, 검찰이 아니라 하다못해 검찰에서 검찰 놔두고 법무부에서 개입하거나 다른 시민단체를 개입시키거나 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갖고 특위를 급조해서 뭐 한동안 법석을 떨거나 이런 짓들은 그만해야 된다고요. 그만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검찰, 법원이 지식인 사회가 스스로 개혁 못 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솔직하게 해서 순위고사로 합격한 사람들,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외하고, 우리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또 사립대학, 일부 또 국립대학까지도, 내가 아는 국립대 교수도 그랬으니까 돈 주라고 해서 돈을 못 줬어요. 돈을 못 주니까 교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돈 봉투 전달하지 않고 선생님 됐거나 교수 된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은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주고받고 부정비리, 어떻게 보면 이 아르마리로, 편법으로 채용됐잖아요. 당장은 실력을 갖고도 그랬다니까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1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1번이고 청탁이 1번이고 압력이 1번이고 그랬지. 그래서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지속되어 있는데 자정운동 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정운동 하자고 교수가 만일에 들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오래 못 갑니다.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보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보직들 학교에서. 장래 포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 변화를 안 하니까. 사립재단이고 국민들이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이 됐다고요. 근데 거기다 자체적으로 개혁 안 하는데 외부에서 개혁해갖고 처벌해갖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자유민주주의, 자유평등, 공정, 뭐 평등, 정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뭐다? 요약하겠습니다. 개혁은 최종 산물이다. 제가 지금 쿠데타 다음 주제로 15번째였던가 주제로 지금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그 순서를 잡아놨는데, 그냥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대로 또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까 놔두고,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은 누가 해? 개혁은 타에 의한 개혁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지 않아 못해가지고 누적되고 하면 비리, 부정, 편법, 편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밀리다가 엉망이 되면은 혁명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의거가 일어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뒤로 계획을 제대로 못한다. 계획을 직접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계획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밑바탕을 깔아주는 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지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제로는 제가 조국의 목숨 걸 사람, 조국의 목숨 걸 사람, 뭔 말이냐. 조국이 지금 완전히 극단적으로 국론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대통령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결백하고 정의롭고 아주 옳고 바르고 기대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파렴치한 더러운 인간이다, 속물이다, 비열하고 비겁하고 교활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게요. 여기다 내가 목숨을 걸 것인지, 여기다 목숨을 걸 것인지. 그래서 목숨 걸 사람 내가 한번 신청을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일을 시작은 하는데, 보시다시피 구독자도 없는 상황에서 뭐 이제 초기 막 시작해갖고 어떻게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걸 본 분들은 그 다른 단체들, 다른 유튜브로 넘어가서 해도 되고, 그냥 막 조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니까 만남을 통해서 뭔가 그런 기회를, 목을 걸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목을 걸어볼 때라고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던, 그런 또 부정적으로 일관해왔던 이런 모습들에서 확 벗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하게 국민으로서 목을 한번 걸어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